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군안의 이해 4차 시. 이번 차시에서는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안 대응 장비 파공봉쇄 장치, 유류이적 장치, 예인선 및 비상예인선, 해상 크레인, 잠수 지원함, 방제정 및 화학 방제함, 기타 긴급군안 지원 장비에 대해 살펴보고 공감 인터뷰를 통해 긴급군안 기술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공 봉쇄 장치. 선박의 충돌, 좌초 등으로 파공, 균열 등 선체 파손으로 인하여 유출 사고 발생 시 파공을 봉쇄하여 기름, 오염물질 유출 방지 또는 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봉쇄 장치로는 나무 쐐기, 강판, 알루미늄 패드, 앵커형 봉쇄 장치 등이 있으며 파공 봉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재 플러그 및 나무 쐐기를 이용한 외지형, 볼트 및 자석을 이용한 선회에 부착하는 방수 패치형, 터널형 기름바지, 파공 내부에 투입하여 선박의 파공을 막음으로써 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앵커형 선내 방수 캡형 등이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봉쇄 방법들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외지형은 긴급 봉쇄를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파공 부위에 목재 플러그, 나무 쐐기 또는 기타 긴급 봉쇄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임시 봉쇄 후 추가 보강 작업이 필요하여 작업 완료 때까지 기름 유출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패치형은 볼트 또는 연구 자석을 이용한 파공 봉쇄 장치로 이동성이 용이하여 신속한 이동 및 설치가 가능하며 평판형, 굴곡형, 상자형 등의 다양한 패치형이 있어 여러 파공 부위에 맞춰서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공 크기 및 유출 압력에 따라 봉쇄 가능 범위가 제한되어 유출량이 작거나 유출 압력이 낮은 일부분에만 적용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터널형 기름바지는 파공 부위에 기름바지를 부착하여 해상으로 유출되는 기름이 터널을 통해 임시 저장 용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인데요. 파공 접착 부위는 연구 자석을 이용해 선체 철판과 인장력을 높여 기름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름바지는 가벼운 재질로 제작하여 손쉽게 휴대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앵커형 선내 방수캡은 선박 유출 사고 시 파공 내부에 투입하여 선박의 파공을 막음으로써 유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파공 봉쇄 장치로 앵커를 파공 부위에 압착 및 고정시킨 후 잠금 장치를 죄어 외부 차단이 가능합니다. 유류이적 장치. 유류이적 장치란 손상된 선박의 기름을 선내의 다른 탱크 또는 선해 측 기름바지나 유조선으로 옮기는 장치로 대부분 선해로 이송합니다. 잔존유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좌초선의 경우 파공 탱크의 개구부를 통해 펌프를 탱크에 삽입하여 이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내 측을 천공한 뒤 호스와 펌프를 연결하여 이송하고 있습니다. 유류이적에 사용되는 펌프로 잠수 펌프 및 유류이송 펌프가 있는데요. 유류이송 거리가 긴 경우 기름이 이송되는 중간에 가압용 펌프인 부스터 펌프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선내 탱크에 설치되는 수중 펌프는 원심력을 이용한 터보형 원심 펌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내 회수용 펌프로서는 원심 펌프와 다이어프램의 압력차를 이용한 용접형 다이어프램 펌프가 널리 사용됩니다.
터보형 펌프의 종류인 원심 펌프는 임펠러를 회전시켜 액체에 회전력을 주어 발생하는 원심력을 활용한 펌프로 대용량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안내깃 유무에 따라 볼류트 펌프 혹은 터빈형 펌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용접형 펌프의 종류인 다이어프램 펌프는 소용량 고압에 적합하며 다이어프램을 한쪽으로 밀어 발생하는 압력차를 이용하여 유체를 도출하는 왕복식 펌프입니다. 유류 이적에 사용되는 보조장치로는 고점도 유류 가열을 위한 스티미터, 유압용 호스 및 잔존율을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카메라 및 연결 파이프 등이 있으며 작업 조건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보조장치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인선 및 비상예인선. 예인선이란 선박을 밀거나 끌 때 사용하는 배로서 동일 크기의 선박에 비하여 강력한 기관을 가지며 조타 능력이 뛰어난 선박을 말하며, 비상예인선은 해양사고 시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및 인명적 손해의 초기 확산 예방을 위해 군안 작업에 참여하거나 예인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특수 예인선을 말합니다. 특히 사고 초기 골든타임 때 비상예인선의 초기 대응이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응 장비로 보고 있으며, 비상예인선의 특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시 사고 선박을 예항할 수 있는 적합한 선박 크기와 예항력 보유, 비상예인 설비 보유, 그리고 수색 및 구조 작업과 방제 및 군안 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 등이 갖춰진 예인선을 통칭합니다. 해상 크레인 기중기선. 해상 크레인은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크레인으로 바지선 위에 인양물을 들 수 있는 기중기를 부착시킨 선박을 말하는데요. 인양 톤스로 인양 능력을 표시하며 선박의 침몰 또는 좌초 시 해난 선박을 인양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형 해상 기중기는 주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며 자체 추진력이 없이 예인선이 앞 또는 뒤에서 끌거나 미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상 크레인의 작동 원리는 크레인을 싣고 있는 배의 밑부분이 클수록 물에 뜨는 부력도 커지는 성질을 이용하는데요. 즉,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순간 물속에 잠기는 면적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부력을 높여 배를 띄운다는 원리입니다. 잠수 지원함. 잠수 지원함은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등 해양사고 시 수중 구조 임무와 함께 현장 주의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해경 첫 잠수 지원함인 D01 함정은 길이 53m, 폭 12m 크기로 잠수 인력 15명을 포함하여 최대 30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엔진 1810마력 2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고 속력은 14노트로 기동하고 유류 최대 적재 시 약 1500마일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 항해 운항 장비 함정 운항과 수심 100m까지 탐색 가능한 무인 원격 조종 로봇, 동시에 투입 가능한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 최대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감압 챔버 등 최신 수색 구조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방제정 및 화학 방제함. 방제정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 누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특수정을 말하며, 화학 방제함은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의 사고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때 유해가스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유출되는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특수정을 말하는데요. 해안가 및 산업시설물과 화물선 사고 시 바다로 유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19년 말 기준으로 총 25척을 보유 중이며 전국 해양경찰서에 방제정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제정의 경우 150톤급과 12톤급 소형 함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형 방제정은 오염 상황 파악, 유출류 확산 방지 및 회수 작업, 저수심 지역의 방제 물자, 인력 및 수거 폐기물 수송, 연안 방제 현장 지휘 등 방제 작업과 바다 정화 행사 지원, 해양오염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형급 유류 전용 방제정의 경우 유류오염 발생 시
오일 펜스로 유출류를 차단하고 포집하여 확산을 방지하며 유해수기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고 저장한 뒤 유처리젤에 살포하여 분산 처리하는 등 방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해양오염 감시 및 예방활동과 주기적으로 유류오염 사고 대비 방제 훈련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방제함은 2013년 부산 태종대합 해상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오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에서 2척을 보유 중이며 현재 유해 화학물질의 물동량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울산, 여수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500톤급 규모로 최대 승선원 15명, 최대 속력 13노트까지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전방위 추진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 공기 차단 시스템과 여과 시스템을 적용해 유해가스가 선체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유해수기와 유처리제 살포기 등 각종 방제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1만 톤급 선박을 예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제함 내외부 총 8개소에 유해가스 감지 센서와 한 대의 화학물질 분석기를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화학물질을 탐지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타 긴급군안 지원 장비. 그 외 기타 긴급군안 지원 장비로 해저 탐사용인 사이드 스캔 소나, 심해용 무인 잠수정, 해저 로봇, 자율 무인 잠수정이 있는데요. 먼저 사이드 스캔 소나 장비는 측면 주사 음탐기 센서를 이용하여 해저면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탐색하는 해양 탐사 및 지질 조사, 해저 통신 및 어초 조사, 기뢰 및 잠수정 탐색 등 해양 탐사와 관련한 대표적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해저와 목표물을 표시하기 위해 소나 플랫폼의 움직임을 사용하며 동작 주파수 범위는 20에서 500kHz로 줄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해저 탐색 장비로 초음파 해상도는 높지만 탐사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해양경찰청 중특단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함정에 적재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해용 무인 잠수정은 2006년 국내에서 길이 3.3m, 높이 2.2m, 무게 3.6톤, 6,000m급 심해 무인 잠수정 해미레를 진수하여 해저 생태환경 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 HD 카메라를 포함하여 총 8대의 카메라와 7축 유압 시스템의 로보팔 및 총 6대의 전동 추진기 등이 있습니다. 개와 가재처럼 유속이 세고 바닥이 울퉁불퉁한 해저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해저 탐사용 해저 로봇으로 추적 장치, 수중 음파 탐지, 초음파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 개발한 크랩스터 CR200과 2016년 개발한 심해용 무인 잠수정인 CR60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율 무인 잠수정형 수중 로봇은 좌표와 업무를 지정해주면 자율적으로 수중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수중 처리 작업 및 수중오염 생태 모니터링, 연근의 수중 탐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격자 형태의 수중 검색에 유리하며 국내에서는 100m급 천혜용 20mm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6000m급 AUV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긴급군안 기술 및 장비. 국내의 긴급군안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급군안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신속성과 적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고 초기에 신속한 긴급군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적합한 기술과 장비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과 신속한 작업 시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긴급군안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개발해서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군안 기술 중에 대표적인 군안 기술을 살펴보면 먼저 사고 초기의 사고 선박의 상태 평가와 시간 경과됨에 따른 사고 선박의 상태 평가 예측입니다. 이러한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군안 최적 의사 결정을 했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좌초 및 충돌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하게 예인하는 데 필요한 소요 예인력 추정과 또 추정된 예인력을 바탕으로 예인선의 최적 배치, 그리고
안전한 지대로 예인하는 데 필요한 예인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수상 및 수중에 있는 사고 선체 내에 있는 잔존유의 안전한 이적 기술과 장비 개발이고, 다양한 형태의 파공 봉쇄를 할 수 있는 기술과 파공 봉쇄 장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CM프레소 사고에서도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해 갖고 사고 선박을 안전한 지대로 예인하는 데 필요한 볼라드풀 150톤 이상의 비상예인 선박의 건조와 대형 선박의 항행 빈도가 높은 위험 해역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학습은 즐거우셨나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